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면은 여기가 수변공원인데요.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 쾌적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신도시에 다가구 주택이 유찰이 무려 3번이나 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17억에 평가된 다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는 6억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지 저도 궁금해서 현장을 나와보게 됐습니다. 근데 인근에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다가구 주택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 수변 공원까지는 도보로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이나 여가 생활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고창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초등학교가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건물하고 뒤에 건물. 제가 보는 초등학교 치고는 상당히 큰 초등학교 건물이 오늘 저희가 보는 다가구 주택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초등학생을 둔 가정도 이 주택 유심히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현재 6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은 무조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노선으로는 장기역에서 김포 골드라인 노선을 이용을 하면 김포공항역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또는 5호선으로 환승을 하면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다가구 주택은 바로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에는 지금 상가 2개 호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상당히 웅장해 보이고요.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은 주차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물 왼쪽으로는 이렇게 주차장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4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해 보이고요. 토지의 경계는 이쪽 라인까지가 이 옆 토지와 경계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여기 뒤쪽에도 조그마한 문들이 있던데요.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현재 보험 관련된 업체가 입점해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오면 뒤쪽에도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문은 아마 1층에 지금 보험 관련된 업체가 입점해 있는 그런 문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지금 워시 가이드라고 이렇게 101호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쪽도 권리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층에서 이용하는 화장실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보면은 202호, 203호 그리고 2개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3층도 302호, 303호, 305호 이렇게 중간중간 빠진 게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최초의 준공 당시에 가졌던 호수보다도 지금은 더 많은 호수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불법 대수선한 건물입니다. 도시가스도 아마 준공 이후에 별도로 다른 곳에 설치를 했을 것 같아요. 위치는 아마 출입문 인근에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뒷부분도 전면과 크게 다르지 않게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외관상 보기에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층 부분을 보면은 지금 징크 판넬로 증축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부분도 위반 사항이고요. 제시험부건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저 부분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저 부분도 위반으로 등재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그런 위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건물 앞쪽으로 돌아가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주택으로 들어가는 건물의 입구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추가로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401호, 301호, 401호, 403호 이렇게 해서 1호 라인이 보통 이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건물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우편함은 정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반송함 같아요. 지금 반송함은 우편물이 꽉 차 있는 상황이고 305호와 그리고 205호도 우편물이 한 2개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실은 지금 전부 다 우편물을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준하고 있는 것 같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내부가 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바닥도 되게 더러운 것 같아요. 바닥도 더럽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도 좀 뭔가 우리가 다른 다가구주택 갔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네. 다릅니다. 지금 원래는 이쪽에 이렇게 문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좀 중축을 해놓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구조는 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뭔가 좀 어색합니다. 예, 좀 뭔가 어색합니다, 많이.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위치에 있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4층 먼저 보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가시죠. 엘리베이터가 이렇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작네요. 아담합니다. 지금 우리 둘이 탔을 때 상당히 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작고 역시나 엘리베이터도 관리가 안 되네요. 바닥에 먼지가 엄청 많아요. 전반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는 데 같고 낙찰 받으면 청소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401호부터 403호까지 이렇게 좀 3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도면을 보면 원래는 한 가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은 402호예요. 이 문이 원래 처음에 준공 당시에 있었던 문이고 401호와 403호는 아마 준공 이후에 설치된 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보면은 이 401호가 제 추정으로는 1.5룸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402호는 투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403호 부분은 투룸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옆에가 이쪽 부분이 무단으로 중축이 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밖에서 진급 판넬로 중축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쪽이 아마 403호랑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3호는 정확한 구조는 나오지 않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투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옥상도 올라가 볼게요. 네. 옥상 먼저 갔다가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 옥상에도 바닥이 뭐가 좀 지저분한데 이쪽 타일 좀 다 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 현장 왔을 때 이런 거 떨어지는 거 머리 맞지 않게끔 조심하시고요. 저도 조심히 다녀볼게요. 아, 이게 옥상인데 이 옥상 끝이네요, 이게?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진급 판넬로 덮은 부분. 이쪽에 보면은 진급 판넬로 덮고 천장 지붕 부분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문 열고 올라가서 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옥상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4층이 그냥 무단 증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스팔트 싱글이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닌데 수명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급 판넬로 덮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까지만 봐도 이게 6억까지 유찰된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잡아주시겠어요, 저기? 네. 저기 보면은 지금 타일 들뜬 거 보이시죠? 예, 배부르듯이. 네, 지금 타일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실 저거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내부가 타일로 마감이 돼 있으면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임장할 때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일이 또 금방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보면은요, 지금 페인트가 들떠 있는데 예. 이게 좀 누수가 있었나? 페인트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오래돼서 들뜬 그런 것 같진 않고 이게 약간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2016년식 건물인데 건물의 내부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타일이 다 떠 있습니다. 예, 카메라를 이쪽으로 좀 잡아주시면 네. 옆에서 보면은 여기 많이 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아, 부분 예, 지금 튀어나와요. 예, 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층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3층 계단 부분도 이렇게 하자 보이시죠? 예, 예. 이거 임장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깨지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층도 우리 도면상 보면은 총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은 4가구로 되어 있고요. 원래 준공 당시에 있었던 문이 302호와 303호인데 지금 301호와 305호는 추가로 설치가 된 문입니다. 301호 쪽을 보면 301호도 지금 제 추정하기로는 1.5룸의 구조로 보이고요. 그리고 302호는 투룸, 그리고 303호도 투룸, 305호도 1.5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층과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 디자인 자체가 다르네요. 예, 문도 조금 다르고요. 이런 위반을 우리가 대수선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수선 위반은 김포시청에 전화를 해서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건물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썩 좋진 않습니다. 이제 2층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도 총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1호부터 204호까지 되어 있는데 3층과 동일합니다. 202호와 203호가 원래 준공 당시에 있었던 호실이고요. 201호와 205호는 준공 이후에 새로 설치한 호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호 1.5룸, 투룸, 203호 투룸, 205호도 1.5룸 이렇게 3층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보면 여기 타일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가 불러서 올라왔습니다. 이 물건은
타일은 전반적으로 낙찰을 받으면은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청소도 안 해서 여기 거미줄 엄청 많습니다. 네, 거미줄도 많고요. 건물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유찰 될만 하네요. 이 정도까지 유찰 될만 하고요. 제가 나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봤는데, 외부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를 들어가니까 역시 6억까지 유찰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경매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수익률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237번입니다.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김포시 장기동 1949-15번지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8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61평입니다. 감정가가 17억 3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됐는데요. 지금은 34.3%입니다. 정확하게 5억 9,388만 7천 원, 약 6억까지 유찰된 물건이고요. 제가 다가구주택을 정말로 많이 봤는데 수도권 방 쪼개기 물건도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회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현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수리는 분명히 필요한 건물이기는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16년 12월 8일 날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고요. 무단 대수선으로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방 쪼개기고요. 제가 건물에서 설명드렸지만 원래 준공 당시에 있던 호실 외에 추가적으로 호실을 더 만든 것이죠. 제가 도면으로 어떻게 쪼갰는지는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4층 부분의 중축한 부분은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위험성도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시청에 전화해서 이행강제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담당 공무원분이 대략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총 17분으로 권리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요. 권땡땡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지금 보증금이 신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확인을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층 3호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이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은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보증금이 있다면은 이 금액도 인수를 해야 되고요. 근데 1층 상가 부분이라 와서 조사하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김땡땡씨 402호 임차인은 전입가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 전액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분이 두 분이 더 계시죠. 301호와 302호도 전입가 확정일자가 빠른데 배당 요구 종기인의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배당을 전부 다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상 임차인 한 분과 그리고 1층 임차인 보증금 미상 인분만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입찰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증금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봐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수익률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 외관은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4층 부분에 무단 증축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외관상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로 들어갔을 때 청소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내부의 타일에 대한 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타일은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옥상 부분을 올라갔을 때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물건을 검토를 해보면 현재 6억대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리비를 잡는 것이 맞고요. 임차인도 대항력은 있지만 권리 신고되지 않은 분들이 한 2분 정도가 있어서 이분들의 보증금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입찰 검토를 하면 수도권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괜찮은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을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임대료는 1층 같은 경우에는 권리 신고된 금액 그대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층은 1.5룸과 투룸이 섞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투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투룸 복층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잡아봤고, 1.5룸은 500에 40만 원, 그리고 투룸은 1000에 6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전부 다 세팅을 하고 나면 보증금은 8,5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매월 57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월세를 바탕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입찰 금액은 한 7억 정도로 잡았고요. 이거는 추천하는 금액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중간값으로 잡아본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금액에서 우리가 이행 강제금과 그리고 수리비 이런 것들은 좀 플러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물이기는 하죠. 여기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은 계산은 하진 않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이 나오겠지만 또 1주택만 있는 분들은 여기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출이 원칙상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받지 않는 순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8,500만 원에 월세 570만 원을 받으면 최종 수익률은 한 11.1%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고요. 우선은 저 주택은 좀 수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전문가분을 미리 모셔와서 수리 견적을 받고 입찰가 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아마 멀쩡한 건물이었다면은 이번 회차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렸을 거고요. 전 회차를 넘기는 금액이 상당히 유력하지만 저 건물은 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실제로 지금 내부는 저희가 못 들어가 봤지만은 아마 임차인들하고 대면을 하면 분명히 물새는 옷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 어떠셨어요? 네, 금액을 보고 네. 처음에 너무 혹했는데요. 그쵸? 예, 근데 좀 수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가로 경매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그 수리하는 수리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시고 와서 저희가 미리 현장에서 견적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회원분들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수강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와 같이 저런 물건들 검토도 가능하니까 많은 수강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을 보면은 저희가 1월 달에 특강을 한 3번 정도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몇 자리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특강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강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예.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